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3 EBS 수능 특강 문학 2 적용학습에 실려있는 현대시 10번 참깨를 털면서입니다. 자, 우리 이 시의 제목만 봐도 지금 참깨를 털면서 뭔가 화자가 깨달은 바를 알려주겠구나 라는 거 추측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참깨를 털면서 화자가 깨달은 바를 알려주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먼저 들어갈게요. 산끈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지금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죠. 밭 귀퉁이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세대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확인하는 공간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자, 지금 할머니와 나가 함께 참깨를 턴 경험이 제시되고 있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고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화자가 이미 겪은 일을 현재형 시제로 노래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터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자, 할머니는 여유롭고 느긋한 존재로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할머니와 나의 대조되는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할머니와 나의 대조적인 태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슬슬이라는 것은 의태어로 음성 상징어죠. 할머니가 막대기질을 슬슬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슬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할머니가 참깨를 터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오랜 경륜을 통해 터득한 할머니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막대기질이라는 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의미하고요. 자, 그러면 할머니와 대조되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자, 우리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 하지만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힘을 더해서 내려치는 거죠. 자, 일단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화자가 조급해진 이유고요. 나가 바로 시적 화자로 조급하고 충동적인 존재로 할머니와 대조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감정을 일시적으로 분출, 해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급하게 참깨를 터는 나의 방식과 대조적으로 여유롭고 느긋한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면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자, 우리 감정이 억압되고 통제되는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있는 것 같다라는 뜻으로 자, 참깨를 털면서 느끼는 나의 정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하쏴하. 자, 쏴하쏴하도 의성어로 음성 상징어고요.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자, 흰은 색채어로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알맹이들은 참깨로 노동의 결과물이죠.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이 살아오본 나로선 가차이는 가까이의 방언입니다.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자, 나는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위를 하고요. 감정을 일시적으로 분출, 해소하는 행위로 참깨를 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나게 참깨를 털며 쾌감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자, 일단 참깨처럼 뭐뭐처럼 사용됐으니까 지규법 사용됐고요. 쏴쏴 쏟아지는 것들은 시원하게 분출되는 내면의 답답함, 세속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난 이렇게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자, 지금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요. 모가지는 나가 미처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할머니 말을 인용한 부분은요. 모가지까지 털어지면 일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막대기질을 슬슬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로 참깨를 털듯 순리에 따라 노력하는 삶을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도 하고요. 3번 일시적 충동적이며 조급함과 쾌감에 젖은 도시적 삶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할머니의 꾸중에 담긴 의도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할머니의 말은 주제와 관련된 구절로 이 부분과 관련된 속담을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바늘어리 메어 못 쓴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 낫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을 메게 한다 등의 속담을 기억해두면 문제 풀기 쉽겠죠.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는 할머니께 꾸중을 듣는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참깨를 힘주어서 털다가 할머니한테 꾸중을 듣게 되는데 이 꾸중의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꾸중은 참깨를 털듯 순리에 따라 노력하는 삶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일시적, 충동적이며 조급함과 쾌감에 젖은 도시적 삶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속담도 알아두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핵심 정리까지만 보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참깨를 털면서의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교훈적, 체험적, 성찰적, 대조적, 향토적입니다. 제재는 당연히 참깨 털기가 되고요. 주제는 순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깨달음이고 여러분들 특징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특징은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된 삶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대립적 태도, 할머니는 막대기질을 슬슬 했는데 나는 힘을 주어 털어내는 그런 대립적 태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상어를 통해 시골 생활의 체험을 형상화함으로써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죠. 자, 마지막 특징으로는 할머니의 말에 해석을 덧붙이지 않으며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할머니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우리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서 한 말은 화자에게도 뜨끔함을 주겠지만 이 가요불급의 메시지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경청할 만한 삶의 지혜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화자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가 이 시를 읽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외제적 관점 중에서 독자랑 관련 지어서 해석하는 효용론적 관점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식의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참깨를 털면서 문제 3개 정도 보고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볼 문제는 21번이고요. 윗글과 보기를 감상하고 이끌어낸 공통주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21번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자, 보기에서는 어린 화자가 느끼는 할아버지에 대한 친근감을 감상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신기해하는 동심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오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노년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공통 주제는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면은 자, 1번
윗글과 복이 모두 화자의 경험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 경험이 유년의 추억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윗글과 보기에서 자연과 관련된 노인의 경험이 드러나긴 하지만 자연을 다스리는 노인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죠. 3번 서두름을 경계하는 느림의 여유는 윗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보기에는 도시와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풀어볼 문제는 20번입니다. 20번 잠깐만요. 자, 이러면 20번 다 보이죠? 우리 20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0번에 A의 의미와 다른 방향에서 말한 학생은 4번이죠. 자, 이 시의 화자는 도시 생활이 주는 부담감을 벗어버리려는 듯이 쾌감을 느껴가며 참깨를 털지만 할머니는 화자의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꾸중을 하게 되죠. 너무 성급하게 털다 보면 깨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단에서 꼬투리가 떨어져 나중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꾸중을 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화자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와 느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런 느림의 미덕과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으로 나머지는 모두 여유와 느림의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A의 의미와 다른 방향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23번입니다. 위시의 A와 보기의 B에 공통적으로 담긴 생각을 찾는 문제고요. A는 여기에요. 우리 할머니 말을 인용한 부분,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서 안 되느니라 여기고요. B는 여기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밟지 말아라. 콩알 하나라도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라. 자, 이 두 개의 공통적으로 담긴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3번도 조금 쉬운 문제였죠? 공통적으로 담긴 생각은 2번이죠.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자, 모가지가 털어져서 안 된다든지 벌레 한 마리도 밟지 말아라, 콩알 하나라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들은 작은 생명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염려라고 할 수 있죠.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우리 윗글의 A에서는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B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어떤 일이라도 순리대로 하여야 한다도 A에서는 이끌어낼 수 있지만 B에서는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4번 B에 콩알 하나라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과 연결은 되지만 A에서 이끌어낼 수 없는 내용이죠. 자, 5번 A와 B 모두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시인 배를 매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배를 매며 볼 건데 배를 매며는 배를 밀며라는 시가 또 있어요. 그 시랑 연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무 아카데미 유튜브에 배를 밀며 쳐서 그것 또한 같이 공부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때문에 배를 매며 배를 밀며 같이 공부해 두기를 바랍니다.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지금 뭐도 없이를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등 뒤로 털썩. 자, 털썩은 음성 상징어로 사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시작된다는 것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자, 밧줄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으로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사랑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 밧줄, 부둣가 등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둬야겠죠? 또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시적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를 맨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라는 뜻이고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배는 사랑하게 될 대상이고요. 이 구절은 사랑의 대상이 다가오는 과정을 뜻합니다. 자, 따라서 1연은 우연히 배를 메어본 경험, 즉 운명적으로 사랑을 하게 된 경험이 나타난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까지 끊으면 자, 지금 배를 매는 일을 사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유추의 방법이 사용된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배를 매는 일이라고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와 마찬가지로 유추의 방법이 사용된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시의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인 배를 밀며와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는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배를 밀면은 배를 미는 일과 이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호젓한 부둣가에 호젓한은 흠이 져서 고요한 이란 뜻이고요. 부둣가는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야 할 공간을 뜻합니다. 호젓한 부둣가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시 전체의 분위기를 고요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화자의 사색을 이끌어준다. 사랑을 받아들여 인연이 맺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자, 지금 니은 것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적인 속성을 지닌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 묻는 문제에 사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이끌림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연의 내용은 갑자기 배를 매듯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을 제시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 3년으로 가면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자, 구름, 빛, 시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 즉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3년은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연으로 갈게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자, 배를 매면 우리 아까 사랑을 하는 거였죠? 자, 그럼 사랑을 하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대요. 자, 사랑이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사랑은 모든 주변 환경, 사물,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았다는 것은 깨달음,
배를 맨 경험을 통해 얻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속성, 사랑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이 드러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사연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오연으로 가면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있다. 자, 울렁이면은 온종일 사랑의 기쁨과 설렘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설렘, 기쁨, 경이로움, 사랑으로 인한 화자의 설레는 마음과 물결 위에서 배가 일렁이는 모습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빛 가운데 배가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것에 의미를 묻는 문제에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설렘, 환희의 감정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오연은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는 우리 핵심 정리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입니다. 제재는 배를 매는 일인데 우리 배를 매는 일이 이면적으로는 사랑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면적 제재는 사랑이 될 수 있겠죠.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고 특징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첫 번째로 유추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추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로, 여기서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추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을 하는 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시가 전개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고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고, 우리는 문제 한 3-4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었죠. 자,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전개한다. 자, 이 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개념,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 배를 매는 일이라는 것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1번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죠? 2번 말을 건네는 어투 사용되지 않았고요. 3번 유추의 방식은 맞으나 화자의 슬픈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이룬 그 사랑의 기쁨과 설렘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5번 냉소적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3번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죠.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는데, 우리 이 시는 사랑은 아니면 사랑이란 뭐뭐는 것이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죠.
때문에 사랑은 뭐뭐 는 것 또는 사랑이란 뭐뭐 는 것이라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후반부에서 시상에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요. 3번 화자의 상황과 자연현상을 대비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수미상관 방식 취하지 않았고 5번은 시선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배를 매게 된 경험, 즉 사랑을 하게 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9번이랑 12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9번 기억에서 미음 알려줄게요. 기억은 밧줄이 날아와 나는, 니은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디귿은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리을은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 미음은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에 떠있다 입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9번 같이 볼까요?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디귿에서 화자는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죠. 자, 마지못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는 아니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못해 사랑을 수용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고 갈게요. 1번 기억에서 밧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은 사랑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2번 니은에서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리을은 사랑의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5번 우리 미음은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온종일 사랑의 기쁨과 설렘 속에 있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죠. 따라서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 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추에 의한 시상 전개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함축적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밧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은 사랑이 운명적으로 갑자기 찾아온다는 의미지 정해진 순리에 따라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자, 나머지는 적절한 의미인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배를 매는 일은 사랑이 시작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어쩔 수 없이 밧줄로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죠. 4번 배를 매며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지는 것은 사랑의 맺어짐은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세계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5번 빛 가운데에 배가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설렘, 환희의 감정을 형상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시의 시어나 시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합시다.